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불교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해능 스승님의 흥미로운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진정한 영적 수행이 의식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말 가치 있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진정한 여정은 의식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의식을 쌓는 것과 혼동합니다. 즉, 향을 피우고 진원을 암기하거나 엄격한 명상 자세로 몇 시간씩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지도와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방향을 찾는 데는 유용하지만 영토 자체는 아닙니다. 해능이 가르친 대로 진정한 길은 각각의 몸짓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레시피를 따르더라도 요리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올 보장은 없습니다. 성소란 단지 껍데기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형상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누군가 지평선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감탄하지만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결코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지 않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며 마음을 열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해능은 우리에게 자동적인 것 너머로 나아가라고 권합니다. 연민을 실천하고 그저 말로만 하지 마세요.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낯선 사람을 돕는 것, 완전한 존재감으로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입니다. 당신의 영적 수행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설거지를 할 때 물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걸을 때 하늘을 보세요. 모든 순간은 깨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억하세요. 현명해지려면 사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단은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결국, 해능이 말했듯이 본래의 마음은 이미 순수합니다. 다만 망상으로 덮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작은 것들 속에 숨겨진 마법. 설거지가 명상만큼 신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해능은 영성이 먼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접시를 닦는 방식, 침대를 정돈하는 데 들이는 노력, 잡담에 쏟는 관심에서 발견된다고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물을 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땅을 만지고 질감을 느끼고 뿌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매일의 모든 몸짓은 존재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리하거나 발걸음에 주의하며 걷는다면 별다른 소란 없이 꽃을 피우는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셈입니다. 해능은 마음을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바위와 장애물이 있어도 물은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항하는 대신 심호흡을 하고 삶의 흐름을 맡겨보세요. 교통체증에 시달리거나 줄을 서서 짜증이 난다면 긴장은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연습은 물과 같아야 합니다. 즉, 다단성이 있으면서도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일상 업무를 소통의 순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바닥을 청소할 때 마음을 청소한다고 상상하세요. 애완동물과 놀 때 그것을 절대적인 존재감에 대한 수업으로 여기세요. 해능은 우리에게 신성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행동이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한다면 간단한 아침 식사조차도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몇 번이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어떤 일을 했나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물. 아이들이 물리학 수업을 듣지 않고도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그저 노력하고, 넘어지고, 웃고, 다시 노력합니다. 해능은 이것이 지혜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올 때 초심자의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요. 곧 채워질 빈 잔과도 같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것은 함정이 될 수 있다. 이미 넘쳐나는 컵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 실수를 할까봐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아니면 끝없는 연구에 빠져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헤네는 경고했다. 지나친 의심은 마치 인생이라는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마음을 믿는 대신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새가 날기 위해 공기역학을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는 그저 날개를 펼치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이론의 축적이 아니라 경험에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확실성을 추구하는 대신 모르는 것에 가벼움을 받아들이세요. 깨달음을 기대하지 않고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거나 안무 없이 춤을 추거나 그저 구름을 바라보세요. 헤네는 열린 마음이 비옥한 들판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강요하지 않고도 통찰력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곳입니다. 스스로에게 도전해보세요. 오늘 일어날 일을 허락하기 위해 몇 번이나 통제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동 조종 장치의 함정. 휴대폰을 보면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는데 결국 그 맛이 어땠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일은 우리가 자동 모드에서 살 때 발생합니다. 즉, 실제로 살지 않고도 깨진 레코드처럼 행동을 반복할 때 발생합니다. 헤네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일상은 마치 우리가 너무 많이 재생해서 듣지 않게 된 아름다운 노래와 같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수행도 기계적인 습관으로 변하면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것은 향기를 느끼지 못하고 단지 의식을 표시하기 위해 향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을 탐험의 모험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헤네는 간단한 수행을 제안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오늘 우주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게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거예요. 주스의 색깔을 보고 빵의 질감을 느끼고 컵에 숟가락이 닿는 소리를 들으면 아침 식사가 일종의 의식이 됩니다. 의무감 때문에가 아니라 햇빛 아래서 그 잎이 반짝이는 것을 감상하기 위해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호기심은 경직감을 녹이고 갑자기 바닥을 쓸는 것조차 춤이 됩니다. 오늘 순환을 끊으세요. 일상적인 행동, 이를 닦는 것과 같은 을 택해서 온 마음을 다해 행하세요. 손에 든 솔과 거품,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헤네는 우리에게 인생은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행동하는 것을 멈추면 호흡하는 행위조차도 신성과 연결됩니다. 자신에게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의식 있는 조종사를 몇 번 깨울까요? 당신의 내면의 빛,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이드. 가슴 속에 손전등을 넣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헤네는 이를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지적하기보다는 진정한 빛은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치 누군가가 손전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그림자를 찾는 것처럼 책이나 구루, 의식에서 답을 찾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심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출 때 찾아오는 침묵입니다. 그것은 격동하는 밤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별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지도를 들고 다니는 길을 잃은 여행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헤네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 안에 이미 GPS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면 멈추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나는 내가 찾는 평화다라고 속삭여 보세요. 간단해 보이시나요? 그리고 하지만 힘은 바로 이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촛불이 어두운 방을 밝히는 것처럼 마음 챙김은 정신적 혼란을 몰아냅니다.
오늘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5분 동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통제할 필요는 없고 관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불은 당신의 결정, 관계, 심지어 꿈을 인도할 수 있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빛을 정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빛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내면의 지혜에 귀를 기울였나요? 폭풍을 맑은 하늘로 바꾸세요. 갈등은 갑작스러운 폭풍과 같습니다. 당신은 침착하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의견, 비판 또는 오해가 감정의 회오리 바람으로 변했습니다. 해내는 분노나 좌절이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고 가르쳐 줍니다. 구름이 와서 소리를 내지만 결코 하늘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폭풍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시작됩니다. 마치 그 어두운 구름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비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광활한 하늘입니다. 오늘부터 감정적 초연함을 실천하세요. 화가 날 때마다 자신이 놓아주는 풍선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 감정에 맞서 싸울 필요도 없고 그 감정에 대해 자신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 감정이 바람에 떠오르는 풍선처럼 가볍게 당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해내는 이것을 강물이 흔들리더라도 바닥의 맑은 본질을 유지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명확성을 되찾을 수 있으며 그러면 반응이 아닌 지혜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논쟁을 성장의 기회로 본다면 어떨까요? 불편함을 피하는 대신 불편함을 참아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가? 종종 짜증 뒤에는 들려지고 싶은 욕구나 소중히 여겨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의 풍선을 놓아주면 진정한 대화를 위한 공간이 열립니다. 스스로에게 도전해보세요. 다음에 화가 날 때 반응하기 전에 3번 심호흡을 해보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폭풍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멈춰서 찾는 지혜. 무지개를 쫓아본 적이 있나요? 그는 더 멀리 갈수록 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목적지가 아닌 여정 그 자체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해내는 우리가 마치 상을 쫓는 것처럼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강박관념을 비웃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마치 무지개가 이미 당신의 망막에 있고 당신이 숨을 쉬는 동안 세상을 물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참나무 씨앗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장을 강제로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믿으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저 삶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할 뿐인데,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다 지쳐버린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명상은 의무가 아니라, 나무처럼 당신도 꽃 피울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편안하게 쉬라는 초대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을 시도해보세요. 도전에 맞서 싸우는 대신 조용히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이룰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반복하세요. 절박한 검색을 포기했을 때 불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해내는 우주가 단지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을 위해 작동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생각해볼 질문,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도 자신의 잠재력을 더 신뢰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함의 아름다움, 일상 속의 신성함.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를 상상해보세요. 그 아이는 태양이 비뚤어져 있든 바다가 올바른 색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기쁨에 푹 빠져서 그저 창조할 뿐입니다. 해내는 영성이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즉,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규칙과 교조로 바꾸면 우리는 마법을 잃게 됩니다.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 시계를 분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딱거리는 모든 움직임을 즐기는 대신요. 단순화하세요. 차 한 잔만 마셔도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의 온기를 손에 느끼고 향기가 천천히 퍼져나간다면요. 해내는 낙원이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여기,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나 마른 땅에 내리는 비의 냄새가 우리를 더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해준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런 단순한 순간들은 신성함으로 향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보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일 하나를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친구의 포옹, 폭풍 후의 고요함, 심지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맛도. 진정한 행복은 이런 세부 사항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해보세요. 일상적인 일, 샤워하기나 침대 정리하기를 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주의를 기울이세요. 물을 느껴보고 주변의 색깔을 관찰하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해능은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함을 없애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단순화하면 평화는 먼 사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의 단순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위대한 경험을 찾는데 너무 바빠서 얼마나 많은 경이로운 광경을 놓쳤나요? 큰 소리로 말하는 침묵. 새벽의 숲을 상상해보세요. 새들은 여전히 노래하지 않고 바람은 잠잠해지고 갑자기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연은 바로 이 침묵 속에서 그 비밀을 드러냅니다. 해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말없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각종 알림과 교통소음, 일상생활의 급박함 속에서 고요함은 혁명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허리케인의 눈에 선 것과 같습니다. 오직 그곳,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라디오처럼 생각에 잠겨있는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해능은 침묵이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지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마치 호수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고요할수록 물에 비친 달빛이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소음으로 채우는 것을 멈추면 숨겨진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해보세요. 10분 동안 휴대전화를 끄고 공원에 앉아보거나 집에서 눈을 감아보세요. 생각나는 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심지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침묵의 일기이며, 당신이 모르고 있었던 보물들의 지도입니다. 침묵을 매일의 의식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동안 완전히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명상할 필요 없어요. 그저 존재하기만 하세요. 해능은 이를 식물을 뿌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씨앗을 뿌리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옥한 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이 땅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어려운 답도 마치 해가 여유롭게 떠오르듯이 부드럽게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당신의 독특한 여정,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의 유산. 해능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성에 있어서는 모방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가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여행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규칙을 따르려고 하면서 자신을 몇 번이나 비교했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본래 마음은 이미 보물입니다. 당신 자신의 진정성 외에는 다른 것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마치 원석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깎기 전에도 이미 광채가 있습니다. 모든 꽃이 장미를 흉내내는 정원을 상상해보세요. 세상은 데이지, 해바라기, 난초의 아름다움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해능은 우리에게 완벽함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취약해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미소 짓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거울을 닦는 것입니다. 진실성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성입니다.